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에서 강릉까지 철도를 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하여 위례 3동선이 되겠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그때 남들보다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먼저 그 일대를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그 선점 효과로 인해 자산은 불어날 수밖에 없더라.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고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위례 3동선 오늘날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는지 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례 3동선 연장과 연계해서 대박 지역이 어딜지 예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날 15시에 나왔죠.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 방향 제시. 이어서 21년 7월 6일 06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 이어서 바로 고시가 나오게 됐는데 고시는 21년 7월 9일 날 나왔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고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1년 6월 29일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1년부터 30년까지인데 앞으로 10년 먹거리 부동산에 이쪽 일대에 철도를 넣으면서 없던 도시도 만들고 없던 철도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커다란 틀 계획이 발표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위례 3동선 연장 길이는 10.4km, 총 사업비는 8,168억 원을 들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커다란 타이틀은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라는 사업, 이 카테고리 안에 위례 3동선이 들어갔더라. 같은 내용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마련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었고 그 노선을 지도로 보면은 서울을 중심으로 동남쪽 부근이죠. 위례에서부터 삼동까지 제가 이 핑크 색깔로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이 일대를 철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커다란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례 3동선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가야 될 부분이죠. 위례 신사선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먼저 알 필요가 있는가 봤더니 앞으로 신사서부터 위례까지 철도를 타고 가고 이 위례에서부터 삼동까지 연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삼동이라는 지역부터 우리나라 강남 일대의 최고 먹거리가 될 삼성역까지 철도를 타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강남 일대를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꽂히는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일대 부동산은 대박 난다는 공식, 정보수 땅 따먹기 꾸준하게 시청하셨던 분들이라 하면 누구든 알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사서부터 위례까지 이 노선이 연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더라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위례 신사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면은 정보수 땅 따먹기 정우성 이정재 부동산 안목 대박이라는 요 유튜브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론과 위성으로 준비를 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커다란 축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위례 3동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광주서 강남까지 불과 20분 위례 3동선 호재 한몸 받는 그곳이라는 기사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 아래 사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신사서부터 위례까지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위례 중앙역부터 광주 삼동까지 철도가 연장이 되더라. 이 부분이 발표가 됐더라. 기사 내용 조금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망은 최근 주변 지역의 집값 한도를 흔드는데 최대의 변수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앞으로 10년 후 철도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것인데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철도가 없다가 생긴 곳 중에 집값이 떨어진 곳이 있을까요? 정고수 생각에는 글쎄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더욱이 강남이라는 지역에 환승치 않고 다이렉트로 꽂히는 노선이 만들어지는 그 일대의 집값 예전에 한번 큰 그림 그려보시면은 없었을 거로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죠. 따라서 앞으로 이 노선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호재 만들어질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몇 킬로미터 연장할지 나왔고요. 예산까지도 8,168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러한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 성남시의 고질적인 교통운전 문제 해소뿐만 아니라 원도심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랗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구도심을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20일자 기사를 보게 되면 황골 탈 때 성남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속도에 위례 3동선까지 호재다라는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성남 구도심 재개발 계획이라고 이렇게 표가 나와져 있는데 이런 내용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선 어떻게 흘러갈까요? 결론은 아직까지 100% 정해지진 않았죠. 그러나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총 7개 역사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노선도는 이 빨간 색깔 선 위에 제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한번 덮여봤어요. 위례 중앙역을 시작으로 삼동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총 7개 역사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위례 중앙역을 제가 0이라고 한번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역은 동창공역, 두 번째 을지대 성남 캠퍼스, 세 번째 남한상성 입구 8호선과 교차를 하죠. 다음으로 신구대, 그 다음 중앙보건소, 다음으로 성남 산업단지, 마지막으로 삼동역 경강선으로 환성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개 역사가 만들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총 3개 지역을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송파와 성남과 광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7개 노선 중에서 2개의 핵심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환승역이죠. 남한상선 입구역 8호선 교차되는 그곳과 삼동역 경강선 교차되는 그곳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3번과 7번 역사가 되겠죠. 먼저 남한산성 입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미 8호선이 1996년 11월 23일 날 개통을 했고요. 1일 탑승객 인원수를 보게 되면 14년도 28,975명을 찍고 나서 오늘날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사람들이 떠났다가 들어오는 모습 발견할 수 있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 움직임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성지도 한 장 가지고 왔고요. 남한상선 입구역을 중심으로 두고 도보 15분 1km 역세권 존을 한번 동그라미 그려봤습니다. 그 중심에 남한산성대 입구역이 들어가 있고요. 이 일대를 투기지역과 조정 대산지역으로 이와 같이 섹터를 나눠서 구분지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위례 신도시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동그라미 원 중심 안쪽에 신구대학 등 여러 개 중고등학교들 들어가 있고 그 왼쪽 위쪽에는 약 11시 방향 정도 될까요? 한국폴리테대학 성남 캠퍼스, 그 위쪽에 을지대 성남 캠퍼스, 그 바로 좌측에 양지공원, 그 옆쪽에 단대공원, 그 우측에 노루목 은행 근린공원, 그 아래쪽에 자해공원, 그 왼쪽 아래 약 7시 방향에 희망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 이외에는 대부분 주택가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부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희망공원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아직까지 빈터, 남한산성대 입구역 주변 약 도보 15분 반경 내에 빈터, 커다란 빈터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일대는 어떤 게 들어가게 되면은 법조단지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 중심에는 신흥동 2460-1번지 1원에 43,129제곱미터로 만든다고 이야기하죠. 이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 21년 7월 5일자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조단지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우측에도 빈터가 하나 보입니다. 그곳에는 제1공단 근린공원이 이와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스터 내용도 성남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확인 가능하실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정비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제 머리 바로 위쪽에 이 섹터가 단대구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크게 이러한 섹터의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죠. 더불어 최근에는 이쪽 은행 주공아파트 1원도 재건축 사업 인가 신청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흐름, 맥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기사죠. 21년 7월 20일자 기사인데
황골탈태 성남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속도의 위례 3동선까지 호재더라. 황골탈태 성남 구도심 정비사업 교통망 호재에 몸값도 껑충되고 있더라. 이러한 기사 흔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남한상성대 입구 8호선도 들어가고 위례 3동선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일대의 공원과 여러가지 시설, 학교 등 이러한 기관들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나머지 주택개발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머금고 있는 상당 부분의 구도심은 어떻게 될 건지라는 퀘스천 충분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고수 예상에는 이 두 개의 역사를 머금고 있는 그 중심에 약 도보 15분 섹터 내의 노후주택 단지,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개발될 확률이 매우 크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일대 모습을 보면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역 앞에 굳이 이렇게 노후시설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도 충분히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삼동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경강선이 이곳에 들어가 있고요. 경강선은 16년 9월 24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 노선도를 보면은 판교서부터 여주까지 연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중심에 삼동역, 오늘의 주인공이죠. 판교 임의 다음 역에 위치되어져 있더라. 그 뒤쪽으로는 경기 광주, 초월,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세종대왕릉역, 여주역까지 연장이 되어져 있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하면 이 사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좌측에 여주정거장부터 가장 우측에 서원주역까지 연장을 한다 하죠. 목표 개통일은 2026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미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철도가 만들어져 있죠.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공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착공을 2012년에 해서 개통을 2017년도에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여주에서 원주까지 철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원주서부터 강릉까지도 연장이 되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정가운데를 딱 접으면은 원주, 서원주 역사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고요.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원주라는 커다란 중심축을 놓고 동서남북으로 찢어지는 철도 역사가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죠. 서원주역 올해 1월 초에 개통을 했다는 사실, 그 일대 아직까지 허허벌판이더라. 이 역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커다랗고 멋진 철도축이 만들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더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1년 8월 5일자 기사죠. 여주, 이천, 광주, 원주시에서 GTX 유치 공동 서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원주라는 지역이 엄청나게 클 것 같은 느낌 충분히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정고수도 이미 이 일대에 토지를 조금 사놨습니다. 이미 선점한 그곳이죠. 서원주역 인근 개발 호재 궁금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부동산 용광로 서원주 정고수의 땅 따먹기 2편을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면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삼동역 인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사진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반경 1km 도보 15분을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중심에 경강선이 보시는 바와 같이 흐르고 있고요. 그 중심에 삼동역이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는 뉴서울 CC가 자리하고 있고요. 제가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발견을 해봤어요. 찾아봤더니 25년 광주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 빨간 점을 기점으로 해서 좌측에 빨간 점 보이시죠? 삼동역 바로 아래 들어가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집어는 광주시 삼동 225-1번지 1원으로 면적 102,598제곱미터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삼동 3지구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토지 이음 가서 보면은 조금 더 큰 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이 노란 색깔 선 요쯤이 삼동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좌측으로 오늘날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가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옆쪽으로 경강선 삼동역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 진입로가 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날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 일대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어떤 철도가 만들어지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그 중심에 RC도 뚫고 있구나. 즉 사람이 몰릴 만한 시설이 대거 들어가고 있구나. 집어넣고 있구나. 들어가게 되면 이쪽 일대의 부동산은 천지개벽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일대의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구나.
이 공식이 이곳에서도 충분히 확인,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고수가 매일 반복돼서 드리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사람이 없고 철도도 없는 곳에 철도 계획에 들어선다면 그곳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예산 투자해서 철도를 넣어주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오늘날 내 주머니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그닥 많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무기가 있더라? 바로 시간이라는 무기, 이 탁월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철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정확히 먼저 남들보다 시간을 가지고 인지를 하고 그 일대를 선점하신다면 그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죠. 역사가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는지, 출입구 방향이 어디로 열리는지, 국가 예산은 정확히 잡혀져 있는지, 연말에 국회에서 정확히 이쪽 일대에 예산을 배정을 하는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공사업체에다가 이 임무를 담당을 시키는지 등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 보시기를 권면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